안녕하세요. 전진선입니다. 오늘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시 자주 묻는 민원 사례 질의응답 FAQ 160선에서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자료 요건 및 허가 심사 변경입니다. 56번 원재료 주성분의 품질 및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원재료 주성분이 단일 클론 항체인 경우에는 면역원, 클론 번호, 순도, 역가 등이 확인될 수 있는 주성분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자진단 제품의 경우는 염기서열, 분자량, 단량체,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면역원이라는 건 소스죠. 마우스에서 항체를 만들었는지, 레빗에서 항체를 만들었는지 등등. 클론 번호는 말 그대로 클론 번호입니다. 항체를 만들 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세포줄을 쓸 텐데 그 중에서도 이 해당 항체를 생성하게 된 그 클론 번호가 저기 써있는 클론 번호고요. 순도, 얼마나 깨끗하게 정제했는지, 역가, 얼마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분자진단 제품의 경우는 염기 서열, 시퀀스 이런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57번 체외진단 의료기기 중 2등급 마약 및 독성 물질 대사 검사 시약 계량 제품은 검체 조건 설정에 대한 제출 자료가 개기 제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자료 세모로 표시되어 있으나 비교 대상 제품과는 새로운 검체 조건 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2등급 품목들은 별표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별표치를 한번 볼까요? 2등급 체외진단 시약의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사용 목적 및 작용 원리는 같고 원재료 및 성능이 다른 계량 제품인 경우는 검체 조건 설정이 다르면 개개 제품에 따라 판단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사용 목적, 작용 원리는 같고 원재료 및 성능이 다른 계량 제품인 경우는 검체 조건 설정 자료가 세모죠. 이걸 말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개개 제품에 따라 판단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58번 국내외 허가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와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시험이 측정 항목은 동일하지만 측정 원리가 상이한 분석법 비교시험일 때 인정 가능한가요? 이거는 성능에 대한 상관성이라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답변 볼까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비교시험한 제품이 국내외 허가받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라면 인정이 가능하며 신청 제품의 측정 원리 및 측정 항목이 새로운 경우에는 동일한 사용 목적의 제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9번 외형과 원재료는 동일하지만 사용 방법이 다른 두 번째 모델을 허가증에 추가하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볼까요? 규정 제2조의 동일 제품군 정의에서 사용 방법이 상이한 경우 동일 제품군의 정의에 벗어나므로 변경으로 모델 추가는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새로운 제품으로 신규 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60번 HPLC에 사용되는 카트리지 등 안정성 시험 자료가 3배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특정 제품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볼까요? ISO 23640에 따라서 신규 제품의 안정성 시험 최소 배치수는 미개봉 3배치지만 ISO 14971에 따라서 위험관리를 통해 검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품 허가 시 함께 제출되는 경우 최소 배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1번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일반 면역검사 시약에서 특정 A마커를 정량하는 제품은 기여가 되어져 있지만 신청 제품은 동일한 특정 A마커를 정성하는 제품입니다. 기술문서 심사 대상과 임상자료 심사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등급이라고 해도 정량하는 거는 기여가 되어 있지만 정성하는 거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 이건 임상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량하는 기여가 제품과 동일한 특정 A마커를 이용하지만 정성 제품으로 새로운 판정 기준치 등 성능 및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적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심사 대상이므로 2등급 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은 허가 인증 신청 전에 체외진단 기기과에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62번 품목류 허가 대상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민간 위탁 심사기관 심사가 가능한가요? 품목류 허가 대상 체외진단 의료기기도 민간 심사 위탁기관 대상 품목인 경우는 심사기관에서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63번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술문서는 심사기관에서 심사하나요? 답변으로는 식약처 공고에 의거 의약품 또는 의약 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심사는 심사기관의 심사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식약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64번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 시 국내 기허가 제품만 가능한가요? 외국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불가능한가요? 네, 불가능하죠. 답변에 나와 있듯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만 비교하는 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65번 동등 제품인 경우에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대상이 있는데 시험 자료와 시험 성적서 등 면제 대상이 있나요? 답변 볼까요? 규정 제26조에 따라서 시험 성적서를 제외한 시험 규격의 설정 근거와 실측지 자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성적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꼭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66번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 시에 기허가 제품이라는 것은 자사의 제품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국내 판매 목적으로 식약처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허가 또는 인증된 모든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67번 체외진단 시약의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 시 원재료는 같으나 보조 성분의 분량이 다를 경우 원재료는 다른 것으로 보나요? 주성분 기준입니다. 답변 볼까요? 원재료 비교는 규정 별표 5 동등 제품 판단 기준에 따라서 반응에 직접 작용하는 주성분과의 비교를 의미하므로 보조 성분명은 동일하고 분량만 다를 경우 같은 원재료에 해당됩니다. 68번 체외진단 시약의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작성 시 원재료 항목에서의 동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위의 질문과 굉장히 유사한 질문입니다. 답변 역시 주성분을 중심으로 한 성분명의 동등을 의미합니다. 규정 별표 5 동등 제품 판단 기준의 원재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별표 5 체외진단 시약 동등 제품 판단 기준에서 원재료 당해 체외진단 시약의 원재료 중 반응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주성분을 의미함. 원재료가 다른 경우 예시로는 기허가 인증받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 제품의 주성분인 염소 유래 다클론 항인플루엔자 항체와 G 유래 다니클론 항인플루엔자 항체는 다른 겁니다.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번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 작성 시 취소되거나 취하된 제품과 비교 가능한가요? 아니죠. 답변에도 역시 허가가 취소되거나 취하된 제품과 신청 제품을 비교해서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70번 체외진단 장비 허가 시 자사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인정받는 대상 품목이나 등급이 정해져 있나요? GMP이면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답변으로는 성능 안정성에 관한 시험 성적서는 제조사의 GMP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경우 인정이 되며 이는 등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71번 신규 허가 시에 GMP를 보유한 체외진단 장비 제조소에서 성능에 관하여 자체 시험한 경우 해당 시험 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볼게요. 성능에 대한 자료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 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72번 전기를 사용하는 체외진단 장비의 경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의 첨부 자료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을 보겠습니다. 총 5개입니다.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라서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해외 체외진단 장비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의 상호 인정협약에 따라서 ISO나 IEC 17025를 인정받고 해당 의료기기 기준 규격의 모든 시험 사항을 시험할 수 있는 국제시험 검사기관에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 성적서 5개 모두 인정이 됩니다. 이것 또한 규정 제27조에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4.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이런 5개 자료 여기 써져 있죠. 73번 체외진단 장비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로 무엇을 제출해야 되나요? 답변 볼까요? 규정 제27조에 따라서 해당 제품의 적응증,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 거의 제품 설명서 등을
함께 제출을 합니다. 74번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 기준 인정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을 보면 식약처에서 고시한 의료기기 안정성 시험 기준이 있고 로트 선정, 측정 시기, 시험 항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5번 한국인정기구 코러스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내용 중 해당 기관이 규격 코드를 인정받지 않은 시험 항목에 대하여 시험하고 발급한 시험 성적서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답변을 봐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76번 내부 전원기기 중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하는 제품의 경우 어댑터에 대한 시험 자료 제출해야 되나요? 답변 보겠습니다. 내부 전원기기 중에 어댑터를 사용해서 충전하는 제품의 경우 어댑터에 대한 사항으로 전기용품 안정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신청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77번 진본 확인을 위한 서명 또는 직인이 있는 제조원의 자료가 있는데 전자서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자료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인정되죠. 답변에서도 심사자료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코비드 상황에서 이 전자서명이 굉장히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20년에 진행한 자료 중에 대부분이 다 전자서명된 자료였어요. 78번 전공정 위탁을 하여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자료로 제조사에서 실시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GMP하에서 시험한 거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답변을 볼게요. 제조 의뢰자와 제조자의 관계 입증 자료, 제조 의뢰자의 GMP 자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규격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하에서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79번 GMP 적합 인정서에 따라 제조원 성적서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으로는 GMP 적합 인정서 ISO 13485가 없는 경우 제조원의 성적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GMP 적합 인정서가 있는 경우 기재된 품목군 범위에 해당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80번 전기를 사용하는 체외진단 장비의 국내 적용 전격 전압 220V에 관한 국내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등은 있으나 110V 전격 전압으로 CB 테스트 서티피케이트의 시험 성적서 등 자료도 갖고 있는 경우 110V에 대해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으로는 전기를 사용하는 체외진단 장비의 CB 테스트 서티피케이트의 시험 전압이 110V인 경우 CB 테스트 서티피케이트에 별도의 110V 전격 전압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테스트 레포트에 110V에 대한 시험 실측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산업법, 산업표준화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져 있네요. 81번 자사에서 기여가 받은 체외진단 장비 제품을 중고 의료기기로 수입하려는 경우 변경 허가 신청해야 되나요? 답변 볼까요? 체외진단 장비의 등급에 관련 없이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변경 허가 인증 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82번 변경 허가 대상을 경미한 변경 대상으로 오해해서 보고한 경우 철회 가능한가요? 네, 30일 이내에 철회 사유를 작성해서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83번 제조 수입 허가 변경 또는 업허가 변경 신청 시 허가증 원본 제출해야 되나요? 허가증 원본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4번 동일 제품으로 허가받은 이후 제품의 변경이 발생해서 기술문서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 자료는 최초 허가 수준에서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해야 되나요? 답변으로는 동일 제품으로 허가받은 이후 제품의 변경이 발생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85번 체외진단 장비의 전자파 내성시험 적용 이전에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서 전자파와 관련 없는 변경으로 변경 심사를 할 경우 전자파 안전에 관한 시험 성적서 제출해야 되나요? 답변으로는 변경 항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6번 체외진단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디버깅 수준의 업그레이드 변경이 있는 경우 기술문서 변경 심사에 필요한 변경인가요? 답변 볼까요? 디버깅 수준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됩니다. 87번 체외진단 시약의 경우 일부 보조 성분의 원재료가 추가되어도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답변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이 없다는 관련 근거 자료는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제조원에서 보조 성분 추가에 대해서 비포 애프터 제품이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이 없다는 관련 근거 자료, 레셔넬 만들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셔넬이 식약처에 제출이 되지 않는 한 이거는 임상적 성능 자료까지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히 제조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88번 체외진단 시약에 원재료 자사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임상적 성능 시험을 실시해야 하나요? 이것도 위에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면제될 수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가 제출돼야 합니다. 89번 체외진단 시약의 식약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대상과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IRB에서만 진행하면 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대상의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질문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거 같아요. 식약처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대상을 받아야 되는 것과 안 받아도 되는 것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규정 제27조 1항 7호 다목에 따라서 하나, 둘, 셋의 경우에만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첫 번째, 인체로부터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의 위해도가 큰 경우. 두 번째, 이미 확인된 의학적 진단 방법 또는 허가 인증받은 체외진단 시약으로 임상적 성능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는 동반 진단 의료기기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꼭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기 전에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로부터 받은 후 진행하셔야 됩니다. 90번 제조사가 체외진단 시약을 체외진단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후 전공정에 대해서 위스탁 계약을 통해 제조 의뢰자가 되고 제조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어 허가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B에서 생산된 제품의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되나요? 제조자가 바뀌어서 간단한 변경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 경우도 위의 경우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기술문서 심사 불필요지만 이 경우라도 성능,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이 없다는 관련 근거 자료는 제출되어야 되고 추가로 GMP 인증서를 꼭 제출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91번 체외진단 시약의 임상적 성능시험의 경우 해당 품목별로 임상검체 수가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검체 수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돼서 그 검체 수가 산정이 됐는지 굉장히 꼼꼼하게 식약처 내부에서도 통계팀이 있어서 보시더라고요. 92번 체외진단 시약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피험자 동의서가 모두 면제되나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제7조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임상적 성능시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체 제공자로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동의를 받을 것.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 동의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당 검체가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검체는 익명화를 통해서 피험자 동의서 없이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잔여 검체가 아닌 전향적으로 피험자를 모집해서 실시하는 경우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저희가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전향적, 후향적. 후향적이라는 거는 일반 잔여 검체를 쓰는 거고 전향적이라는 거는 오늘부터 요이 땅 해서 환자를 모아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후향적인 경우는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검체에 대해서는 잔여 검체를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전향적으로 할 경우는 무조건 다 피험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93번 체외진단 시약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실시하고 해당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에서 얻은 결과를 제출해야 되나요?
규정 제27조로 보면 임상적 성능시험의 요건이 나와져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에서 시험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 자료로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실시기관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관리 기준에 의해서 실시한 시험 자료일 경우. 세 번째는 OECD 회원국의 허가 당시 제출돼서 평가된 자료. 네 번째로는 SCI 자료. 딱 4개의 요건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94번. 국내에서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시 필요한 검체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유병률이 높은 외국에서 검체를 확보해서 해당 국가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위에 있는 4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 관리 기준에 의해서 실시한 시험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시험 자료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95번. 원재료 변경 시 변경 사항이 신청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미개봉 안정성 시험 자료를 원노트 이상의 자료로 제출해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답변에도 보면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원노트 이상의 자료로 인정 가능하다고 써져 있습니다. 96번.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변경 허가 절차 변경으로 인해서 해당 변경이 중대한 변경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체외진단 의료기기 변경허가 관련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해서 안내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나와져 있네요. 다음번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번. 사용 중인 분석기에 새로운 분석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자료 필요한가요? 새로 추가하고자 하는 분석기에 대한 성능 자료가 필요하겠죠. 답변에도 보면 해당 분석기를 이용한 분석적 성능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분석기의 변경에 따른 성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98번. 신속 진단 제품을 반제품 형태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한 경우에는 원 제조사의 분석적 성능 자료가 인정 가능한가요? 시험 성적서는 무조건 완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답변에서도 나와 있듯이 국내 제조사가 실시한 분석적 성능 자료가 제출돼야 합니다. 99번. 분석기에 사용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가 전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상용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소프트웨어 검증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을 보면 규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체외진단 장비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 보고서와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0번. 일반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과는 달리 체외진단 의료기기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이라고 별도로 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유래한 검체를 분석해서 임상적, 병리적, 생리적인 상태와 관련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101번. 임상적 성능시험에 필요한 검체가 없어서 임의적으로 인공검체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확연히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임상적 성능시험은 환자에서 유래한 검체, 임의적으로 인공검체는 이거는 분석적 성능시험만 커버할 수 있고 임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환자 검체가 꼭 확보되어야 합니다. 102번. 임상적 성능시험에서 민족적 요인에 따라 국내 거주 한국인으로부터 유래한 검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나요? 그 대상으로는 4등급 고위험성 감염체 시약이라든가 신개발 의료기기 및 민족적 요인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103번. 묘화학 스트립이나 해당 검사지와 같이 낱개 포장이 아닌 여러 개가 같이 보관 용기에 있는 경우도 일회용 제품에 해당됩니까? 답변으로는 네,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한 번의 검사 과정에서 한 번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보관 용기에 담겨진 포장 단위가 아니고 실제 검사 시 반복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일회용에 해당이 됩니다. 104번. 전용 정도관리 물질을 시중에 판매 중인 범용 정도관리 물질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출 자료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볼게요. 기존의 시약과 같이 평가된 전용 정도관리 물질을 범용으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주시약과 함께 쓰이는 제품은 별도로 허가받을 수가 없고 범용 정도관리 물질에 대해서만 신고 허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범용 정도관리 물질에 대한 제출 자료는 규정 제25조에서 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는 임상적인 판단 기준이 해당 제품에 대해서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105번. 체외진단 시약의 분석적 성능시험 자료 중 정밀도 자료는 무엇을 제출해야 되나요?
보면은 검사 내, 검사 간, 날짜 간, 평가 자료를 내야 되고 제어성은 로트 간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험자 간, 장소 간, 장비 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정밀도 시험이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106번 기존 검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으로 핸드폰에서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심사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볼까요? 기존의 검사 장비에서 제공되던 검사 결과를 동일하게 제공한다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기허가증의 부분품으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송신기 역할을 하는 장비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외진단 장비 소프트웨어 적합성 확인 보고서 및 검증 및 유효성 평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식약처에서 굉장히 자세히, 굉장히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첨언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재되어 있는 질문과 답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읽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